불과 2년 전이죠. 2024년에 그 길고 길었던 겨울을 기억하시나요? 오만전자를 보며 한숨 쉬던 그 시절, 삼성전자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던 수많은 비관론들이 세상을 뒤엎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보란듯이 14만 원을 뚫어냈는데요. 뉴스에서는 연일 반도체의 부활을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있죠. 하지만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보면 여러분들 마음 한구석은 어떠신가요? 마냥 기쁘기만 하신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따라 타야 되나?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 상투 아닐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우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반도체 슈퍼 개미들, 수백억 원을 울리는 전업 투자자들은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들의 자금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언제 도망쳐야 하는지에 대한 매도 전략까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주가를 쫓아다니는 뇌동매매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의 사이클을 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진짜 투자 로드맵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현재의 위치입니다. 지금이 무릎인지 허리인지 아니면 어깨를 지나 정수리인지 알아야 비중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직 상승장의 허리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AI 거품론을 이야기하며 수요가 꺾일까봐 걱정하십니다.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이면 어떡하지라는 공포죠. 하지만 수요 예측은 신의 영역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측 불가능한 수요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 가능한 공급입니다. 자,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반도체가 쏟아져 나오나요? 절대 아닙니다. 공장을 짓고 클린룸을 설치하고 장비를 들여와서 수요를 잡는 데까지 물리적으로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유의미한 공급 폭증 시점은 빨라야 2028년 상반기인데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대규모 생산시설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즉 2027년 말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기 힘든 구조적인 쇼타지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유지되거나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겁먹지 말고 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자, 상승장이 지속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살 것인가가 다음 질문이겠죠. 지난 1, 2년간 반도체 투자의 정답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HBM 시장을 선점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비중 확대인데요. 실제로 수많은 자산가와 슈퍼 개미들의 최근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비중을 6대4, 심하게는 7대3까지 삼성전자 쪽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단순히 삼성전자가 그동안 못 올라서 키 맞추기를 할 거라는 기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펀더멘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길래 선수들은 삼성전자를 담고 있을까요? 여기엔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차세대 HBM 시장의 주도권의 변화인데요. 지금까지의 HBM3 시장은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인정하는 바인데요. 하지만 이제 시장은 HBM4, 즉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전장에서는 기류가 완전히 다른데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능력까지 갖춘 유일한 회사입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칩을 한 번에 만들어주는 턴키 전략이 먹혀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시그널은 삼성의 기술력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자, 둘째, 적자에서 흑자로 파운드리의 극단적인 턴 어라운드인데요.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가장 폭발적인 주가 상승은 돈 잘 벌던 우승생이 1등할 때가 아니라 문제아였던 사업부가 효자로 바뀔 때 일어납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는 그동안 조단위 적자를 내며 주가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엑시노스 등 자체 칩의 성공과 수율 안정화로 인해 드디어 긴 적자의 터널을 지나 흑자 전환의 초입에 와 있습니다. 이 적자 축소 및 흑자 전환이라는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그 파괴력은 단순한 메모리 사이클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압도적인 현금 여력인데요. SK 하이닉스는 너무나 훌륭한 회사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인데요. 버는 돈을 족족 설비 투자에 쏟아부어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합니다.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주고 싶어도 여력이 부족하죠. 반면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곳간에 현금이 넘쳐납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압박감 맞물려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소각, 특별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락장에서는 방어막이 되고 상승장에서는 부스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너무 무거워서 싫다. 나는 좀 더 높은 변동성과 수익률을 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낙수효과, 그 중에서도 후공정과 외주화 트렌드를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일감은 넘쳐나는데 공장을 돌릴 사람은 부족하고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거든요. 이 노조와의 임금 협상, 성과급 문제로 고정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영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주화입니다. 핵심적인 HBM 공정은 내재화하더라도 범용 패키징이나 테스트 물량은 외부 업체로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 마이크론과 같은 국가대표 OSAT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SK하이닉스의 까다로운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거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죠. 물론 소부장 종목은 대형주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낙수 효과가 실질적으로 찍히는 순간 주가 탄력성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추이를 면밀히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사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바로 파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전고점 넘으면 팔까요? 수익률 20% 되면 팔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가격을 기준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마세요.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보고 팔아야 합니다. 이번 사이클을 꿰뚫어 보고 있는 슈퍼 개미들은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남겼는데요. 만약 반도체가 꺾이면 그때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나야 한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오로지 AI라는 하나의 거대한 테마입니다. 그리고 그 AI 심장이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죠. 만약 이 두 업의 주가가 무너진다면 이건 단순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AI 혁명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제동이 걸린다는 뜻이 됩니다. AI가 멈추면 데이터 센터 투자가 멈추고 전력 설비 수요가 사라지고 IT 기기 소비가 급감합니다. 즉 반도체가 무너지면 주식시장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신호가 나올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합니다. 첫째, 2028년 이후로 예정된 대규모 공장들이 조기에 가동된다는 뉴스가 나와 공급 과잉 우려가 생길 때. 둘째,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이제 AI 투자 좀 줄이겠습니다 라고 공식 선언할 때. 셋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월봉상의 장기 추세선을 이탈하며 꺾일 때. 이 신호가 오면 다른 저평가 종목은 없나? 기웃거리지 마시고 주식 비중을 0%로 줄이고 현금 100%를 쥐고 쉬어야 합니다. 그때는 쉬는 것이 최고의 투자이니까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신고가 경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강력한 공급 부족을 연료 삼아 2026년 말 혹은 그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긴 호흡의 파도입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고 겁먹고 내리기엔 앞으로 다가올 과실이 너무나 큰데요. SK 하이닉스도 여전히 훌륭하지만 올해는 HBM4 주도권 탈환과 파운드리 턴 어라운드 그리고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삼성전자의 비중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축제는 절대 영원하지 않는데요. 반도체가 꺾이는 날이 곧 시장의 종말임을 기억하고 파도를 즐기되 탈출 버튼에는 항상 손을 올려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부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휩쓸리지 마시고 그 파도를 타고 자산 퀀텀을 점프시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결정적인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시장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즉시 제가 가장 먼저 달려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